네, 장사하는 사람이나 주식 투자자 모두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걸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연말 연초면 트렌드 관련 책이 많이 팔리는데요. 올해의 소비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리서치 회사죠. 마크로밀 앤브레인의 윤덕환 이사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매년 연말 연초 트렌드 관련 책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네, 쏟아지죠. 마크로밀 앤브레인도 트렌드 관련 책을 내잖아요. 네네. 올해 낸 책 2023 트렌드 모니터. 이 특별한 어떤 다른 데에서 나오는 트렌드 관련 책과 마크로밀 앤브레인 내는 책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게 올해 냈습니다. 15번째 책입니다, 이게. 15년째 내는 거네요? 횟수로는 13년째인데 네. 한 해에 3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건수로는 15번째. 예. 제목이 자꾸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근데 특징적인 거는 뭐 이게 어떤 근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트렌드를 전망하는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리서치 데이터, 소비자들의 태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낸다는데 가장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트렌드 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네네. 이 소비자들이 뭔가 트렌드 변화를 알고 싶어도 고르기가 어려워요. 네. 정말 제대로 분석이 된 책인지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닌지.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대중 소비자 리서치 데이터든 뭐 빅데이터든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책들이 있고 예. 뉴스성이 강한 어떤 사례 분석을 해가지고 내는 책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책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분석하는 그 책들은 주로 이제 뉴스성이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대중적 현상으로 확산될 거냐 이건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이라고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장? 들어보셨어요? 그 유행할 거라고 이제 나온 책인데 그랬어요? 재미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뉴스성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처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들, 리서치 데이터들 이렇게 분석하는 책들은 한 50~60%의 대중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니까 흐름은 맞아요. 과학에 좀 기반한. 네, 그런데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중 소비자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재미없어도 조금 정확하다 그런 얘기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책들을 약간 보완제 성격으로 겹쳐서 보시면은 예. 기회 요인과 현재의 현장성을 둘 다 그렇군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크로밀 앤브레인의 2023 트렌드 모니터에 담긴 올해의 소비 트렌드 뭐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네, 여기저기 나오면 다 짧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핵심 현상은 저희는 이제 통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해요. 통제 방향 전환. 통제 방향 전환. 그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 현상은 이른바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지출 챌린지 안 쓰고 사는 거 안 돈을 쓰고. 안 쓰는 건데 이거를 챌린지 미션으로 삼아가지고 하루하루를 트라이 기록하거나 해보는 이제 거예요? 축적하는 거죠. 예. 근데 이 통제 방향 전환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개인 감정에 집중하게 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개인 감정에. 네. 2015년도에 저희만 겪었던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그 방역이 실패해가지고 뭐 백서도 쓰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2015년도에 저희가 재봤더니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던 거죠. 그때 유행했던 게 뭐 집밥 백선생, 냉장고부터 해서 인테리어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유행했었어요. 예. 그때 시작해가지고 그때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답답하니까 욜로라는 열풍을 욜로 만들었고 열풍이 있었죠. 2017, 18, 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혼자 욜로를 겪고 나니까 나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혼밥? 혼밥, 혼영, 뭐 혼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혼자 하고 이게 공적 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혼자 보내다가 공적 공간까지 확대되다가 그 끝이 저희는 뭐라고 봤냐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고 봤어요. 예. 그게 2019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외로움이라는 현상은 이제 지속 가능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성을 복원하려고 살롱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코로나 살롱? 직전까지. 살롱 문화. 트레발이라고 하는 책 모임이나 뭐 와인 그런 모임에서 모임들이 이게 많았죠. 유행했었죠. 그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군요. 사회성을 자기 취향으로 이제 그 복원하는 형태의 예.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1년차 때 이게 딱 막혔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코로나 1년차, 2년차 때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뭐가 유행했냐면 MBTI가 대유행했습니다. 네, 자기 정체성을 어. 심리 검사지로 이제 네. 확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까지 유행했던 게 뭐냐면 네.
자산 시장이 2020년도 초반에 잠깐 이렇게 떨어졌다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 가상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다 네, 해서.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좀만 공부하면 이게 통제 가능한 시장이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게다가 코로나 1, 2차, 2년차, 3년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나 학교를 가기 싫으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때 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이 엄마 나 열이 나는데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되는. 이게 자기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저 열이 나는데요. 네. 윤대리 저기 재택해. 재택해. 이렇게 이제 자기 컨디션으로 주변 일상이 재배치되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도 상반기에는 예. 큰 선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랑 대통령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이때는 어떤 사회 현상이 있냐면 네. 당신의 신념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코로나 1년차, 2년차, 3년차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구나. 아. 이런 식의 인식이 과잉으로 엄청나게 썼던 게 2022년도 상반기까지였는데 예. 2022년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네. 이제 경제 현상이 내 통제선 바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통제가 원래 가능한 현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통제를 방향 전환합니다. 어떻게 전환을? 그러니까 사회를 통제할 게 수 있다는 착각, 자기가 사회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한다는 그 믿음에서, 통제군요. 그런 네, 믿음에서. 그 통제감을 어. 이제 사실 통제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밖에 없었네. 라고 인식을 전환하는 거죠. 그게 2023년도에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핵심 현상이 이게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현상으로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제 방향이 사회에서 나로 바뀌었다. 바뀌었죠. 근데 그게 무지출 챌린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라는 자원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아끼고 의미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거기 쓰는 거죠. 이 현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2023년도에 지금의 핵심 핵심 현상인데 그러면 그것이 소비 트렌드, 무지출 챌린지가 소비 트렌드의 아주 중요한 단면인 거예요? 연관성 있는 건가요? 그렇죠. 소비 트렌드 중에 핵심 현상 중에 하나, 사실은 이제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 다른 이제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나온 책에도 보면은 예. 첫 번째 챕터가 평균 실종이라는 현상이거든요. 평균의 실종? 저희도 되게 비슷한 현상인 게 예를 들면은 내가 돈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이 작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미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평균을 딱 봐서 종 모양의 정상분포 곡선을 네. 가장 두루두루 저 유행한데 거기에 지출할 수 있는 돈과 시간, 자원 없으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의미 있는 분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속을 잡았는데 뭐 플렉스 그런 겁니까? 그 플렉스랑은 좀 다른 차원인데 다른 게, 그거 할 만큼의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잡아갖고 의미 있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날은 편의점에 식사를 때우는 거예요. 하루는 예를 들면 오마카세나 아주 고급 음식들을 가서 그걸 쏘는 위해서 거죠. 무지출 꽉 참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적인 소비가 실종되는 현상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양극단의 소비 현상들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MZ세대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이별로 혹시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현저하게 나죠. 어떻게 다르요? 2030과 4050이 치는데 사실 2030에 의해서 주도되는 현상이 무지출 챌린지거든요. 2030은 뭘 하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나 커피값을 아낍니다. 커피값. 회사 직장인들 같으면 탕비실에서 대부분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예. 4050은 뭘 하냐? 저녁 술자리 약속을 줄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만남도 예. 그래서 그래서 근데 공통된 현상이 있어요. 둘 다 인간관계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매개 밥이나 커피 같은 네. 걸로 매개를 해서 우리가 그렇죠.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생활이 사실 인간관계와 밀접한데 그렇죠. 인간관계도 많이 지금 그 양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집중의 인간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소수 집중 인간관계. 2020년도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인간관계를 좀 줄여야 됐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간관계를 좀 줄이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도 해제돼서 만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줄인다. 자원 자체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예. 우리 뭐 젊은이들 MZ세대 얘기하니까 지난해만 해도 뭐 조용한 사직 네. 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조금만 일하는 거. 네. 퇴직은 안 하고. 요즘 그런 게 뭐 그대로 유지됩니까? 조용한 사직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만둔다는 차원도 있지만 일단은 조직 생활 안에 뭔가 내가 연결고리 자체를 굉장히 느슨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 관계의 끈을 아주 느슨하게 관계를 넣는 건데 이 태도는 2023년도에 좀 바뀔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 되게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직장 회식에 대한 태도가 급반전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2022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직장 회식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네. 물어봤더니 최상위 4가지 이미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귀찮다, 하기 싫다, 뭐 왜 이걸 하냐 뭐 이러면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딱 7월 달에 좀 다른 조사인데 법인카드로 하는 직장 회식이나 이런 거에 적극 참여한다가 10명 중 7명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적극 참여한다? 적극 참여. 왜 그렇지? 이 법인카드로 하는 회사. 법인카드로? 요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제 그때 통계청에서는 이제 계속 고물가 지표들을 발표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커피나 이런 가격을 아낄 때였고 특히 2030의 경우에 그러면서 2030 40대 초반까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직장 회식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지만 직장 생활에 대한 관여도도 바뀌었습니다. 관여도도 바뀌었다. 바뀌었고 2022년도 상반까지 가장 유행하던 그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 유행했던 태도 중에 하나가 파이어족이었어요. 파이어족. 그렇죠. 빨리 좀 경제적으로 일찍 그만두는 그렇죠. 거. 경제적으로 조금 빠른 독립을 해서 40대나 뭐 늦어도 50대까지는 독립하겠다 이 태도가 10명 중에 7명의 직장인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아, 파이어족 꿈을 접고 있다. 뒤로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미루고 또 있다. 흥미로운 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직장 생활 현금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자산 시장 자체에서 기대감이 확 낮아지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조직 자체가 좋은 점이나 의미 부여를 하는 태도로 확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용한 사직은 상당히 유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직은 유보되고 뭐 좋은 그런 오히려 점을 더 찾아서 직장 생활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활을 바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카드 회식도 열심히 참여하고. 네, 그렇죠. 선배들이 돈을 좀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럼 아까 이게 재테크 관련된 트렌드도 조금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재테크는 결국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이게 작년까지 굉장히 큰 자산 시장에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개발 시장이에요. 자기 개발. 자기 실력이나 이 뭔가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같이 장기적인 불황을 준비하는 되게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뭐 그쪽 시장은 좀 이렇게 주춤하더라도 자기 개발 관련된 시장은 지속하거나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다는 자기 개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간다. 네. 마지막으로 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게 그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뭐 이런 변화들 많은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새로운 흐름이 좀 보입니까? 많은 흐름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려면 책이 잘 안 팔리겠죠. 어쨌든 이제 관련이 있는데 핵심 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 OTT나 이런 걸 틀어보면 연애 예능 리얼리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나오는. 그게 되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일반이 많이 나오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을 실제 보여줘요. 관계 짝짓기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약간 어떤 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일상생활을 보내줍니다. 그래도 연애를 하게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현상인 게 20대 남녀가 약간 젠더 갈등 상황이잖아요. 이게 저희들 다양한 조사를 보면 봉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가능성은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생물학적으로나 굉장히 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연령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애 리얼리티를 보고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즌 2, 3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글로벌하게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데서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K 데이팅 컨텐츠라고 해서 K 데이팅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명명을 해가지고 유행하는 현상으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군요. 네, 새로운 트렌드 변화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